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번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입니다. Falling carefree from my worries. Swear that happy is growing on trees. Chasing cheap thrills, out for the kill. Leaving gold footsteps around me. Colors and lines make me tie-dye. Higher than heaven, I'm in the sky. Call me top shelf, carry myself too well. I'm walking around the stairway straight to all my better days. Looking through rose-colored glasses at all my mistakes. Breaking through the ceiling unfazed. Baby, watch me come alive, come alive. Strike like the lightning in my lungs, can't fight it. My love is like a drug, I got fire dancing in my eyes, so bright. Can't help the way I light up every time I strike. Runway, glitter and shades, winning the game every time. 이 포드 머스탱 차량 아마 작년 여름이었을 겁니다. 5.0 GT 쿠페 모델을 시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2.3L 엔진이 적용된 2.3 에코부스트 쿠페 모델인데요. 우선 이 포드 머스탱 차량 포드에서 1964년부터 출시해서 판매 중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미국 평지 내에서도 머슬카 모델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 시장에 6세대 후기형 모델이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23년도에 신형 7세대 모델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포드 머스탱 차량 공식 판매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머스탱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트림으로 보면 2개의 트림으로 지금 판매 중이고요. 2.3 에코부스트 그리고 V8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된 5.0 GT 모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흡기 엔진이 달린 GT 모델, 이렇게 해서 2.3 모델과 함께 2개의 모델로 현재 판매 중에 있고요. 각 엔진 트림별로 쿠페형과 컨버터블 모델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 4개 라인업으로 지금 판매 중에 있는 모델이 바로 이 머스탱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 2.3 에코부스트 쿠페형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델 중 가장 엔트리 낮은 가격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식 판매 가격은 4,91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쿠페형 모델 가장 엔트리인데 2.3 에코부스트 모델만 가지고 컨버터블 모델과 한번 가격 차이를 비교를 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58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승하는 모델이 가장 엔트리, 그러니까 머스탱 모델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한 모델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프로모션은 약 5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도매니저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최대 할인 가격까지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촬영을 일찍 나왔더니 차들이 참 많네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차를 좀 보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드 머스탱 차량 작년 판매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머스탱 모델 약 740대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매량은 포드 모델 중에 세 번째에 위치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하셨겠지만 익스플로러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레인저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승하고 있는 머스탱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탱 모델 중에 어떻게 보면 2.3 엔진이 적용된 모델의 판매량이 가장 높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사실상 저도 5.0 모델 시승을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5.0 모델이 이 드라이빙 감성 이런 부분이 정말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만약에 실소유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제일 걱정되는 게 연비죠. 아무래도 V8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 부분을 사실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배기량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군 관련 문제도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3의 판매량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델 구성, 이런 주행 느낌만 보면 V8 5.0 엔진이 적용된 GT 모델의 이런 감성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구입할 목적이다 하면 유지비 관련 측면에서는 조금은 2.3 모델보다는 아쉬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5.0이 좋기는 해요, 감성적으로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2.3 에코부스트 모델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직렬 4기통 2.3L 가솔린 터보 에코부스트 엔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여기에다가 변속기는 10단 셀렉시프트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291마력, 최대 토크 44.9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지난번 시승했던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모델이랑 같은 배기량의 엔진이거든요. 근데 상세하게 보면 출력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모델의 출력이 좀 더 높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차량의 공차 중량이랑 이런 기본 세팅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패밀리카를 이제 중점으로 이제 컨셉이 잡혔기 때문에 출력을 좀 더 올려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2.3 에코부스트도 출력을 좀 높게 맞춰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은 있지만 익스플로러 2.3 모델이랑은 출력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공차 중량은 1.6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9.4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차량의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열 실내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시승했던 5.0 GT 모델이랑 실내 옵션 그리고 이런 구성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포드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제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조작하는 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버튼 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보면 다 이제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는 계기판 12.3인치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계기판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계기판 테마도 다양하게 좀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구성들도 개인 취향에 맞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0 GT 모델 시승했을 때도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트랙 앱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랙 앱 기능을 통해서 소위 말해 다양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거의 공도에서 제가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공도에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서킷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이거 5.0에만 트랙 앱 시스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좀 의외더라고요. 저는 이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2.3에도 넣어준 거는 좋은 거죠. 이제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 관련 다이얼과 조명 관련 버튼류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구성도 지난번 시승했던 5.0 GT 모델과 동일한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부에는 특별한 뭐 기능은 없습니다. 일단 중앙 제어 락 장치는 이 도어 레버 앞쪽에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일반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 사이즈는 뭐 차량 크기랑 맞게 적당한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감촉 부분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잡았을 때 그립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안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쪽 구성을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로 유지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설정으로 다양한 뭐 구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쪽에 제어판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정보, 운전자 보조 이렇게 확인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조 쪽에 들어가면 뭐 사각지대 경보, 후방 주차 보조, 뭐 차선 유지 시스템, 이런 식으로 에이다스 시스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런 에이다스 시스템은 스마트 세이프티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들어가 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아마 지난번 시승했던 5.0 GT 모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센터 페시아 이 송풍구 라인 쪽의 구성의 차이가 큽니다. 일단 5.0 GT 모델 같은 경우는 GT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게이지 팩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게이지 팩에 들어가면 지금 가운데 지금 2.0 에코부스트는 송풍구가 지금 3개가 보이실 건데, 이 가운데 송풍구가 사라져요. 이게 삭제되고 여기에 이제 게이지가 2개 들어가서 온도 이런 관련 정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이지 구성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5.0과 2.3 실내 타였을 때 구별할 수 있는 건 이 송풍구 개수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시트의 구성, 가죽 시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 착좌했을 때 정말 편안합니다. 탄탄한 스타일도 아니고, 이게 딱 앉으면 착좌했으면 몸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이렇게 좀 안으로 이제 쿠션감이 들어가는 타입이라서 정말 편해요. 이거 5.0 모델 시승했을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잠시 후에 이 주행 성능 관련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하겠지만 2.3 에코부스트 모델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친 면이 있거든요. 터보 엔진이 거기에다 또 달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가 상당히 편해요. 이게 한번 이제 착자를 해보시면 웬만한 이 차량들보다 굉장히 편안한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합니다. 이거 장거리 운전에도 상당히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는 정말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정하는 방식은 좀 애매한데, 전동 겸 수동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전동으로 전후로 옮기고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트 각도 부분만 이 수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넣어주려면 다 전동으로 넣어주지, 애매하게 이 각도만 수동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일단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건 제가 좋아하는 사이드 서포트는 없습니다. 근데 사이드 서포트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트 자체가 상당히 편안해서 없으면 사실 불편하거든요. 근데 크게 그렇게까지 이 불편함이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트가 원체 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트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스티어링 휠에도 잠깐 빠졌는데, 스티어링 휠도 수동형 틸트 텔레스코픽 이렇게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가운데 레버가 있어요. 이걸 제껴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 싱크 3 시스템이 탑재가 된 8인치 디스플레이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이 하단에 에어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에어컨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열선이 이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쪽에 들어가시면 스티어링 휠 열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냥 아예 홈키를 누르면 이쪽에 바탕화면 쪽에 아예 빠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이. 뭐 사실 이거는 사용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 노틸러스 신형 모델 싱크 4 시스템이 탑재가 된 걸 제가 보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형의 느낌이 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탱도 이제 추후에 세대가 체인지가 되면 싱크 4 시스템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뭐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시스템 구성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용감이나 이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나중에 좀 신형 모델이 나오면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8인치인데 사실상 8인치가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아쉬운 건 이제 사이즈랑 싱크 3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 뭐 이거는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뭐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여기는 이제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만 이제 따로 모아놓은 구성인데 이 좌우측에 있는 다이얼은 볼륨 귀화 튠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리 버튼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하단에 듀얼전 오토 에어컨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열은 열선과 통풍 시트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 구성은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를 켜놓으면 의외로 이 바람 소리는 좀 크게 들려요. 지금 제가 1단으로 해놨거든요. 지금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이렇게 3단으로 해놓으면 여기에 AC 기능까지 같이 이제 들어와서 에어컨이랑 같이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이쪽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제 시승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물리 버튼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직관적인 구성이 좋아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 이 머스탱 이미지, 전체적인 실내 이미지와 구성을 잘 맞춰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단에 이제 토글 스위치 4개,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토글 스위치는 좌측에 2개는 비상등과 ESC 오프 버튼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2개 있는 거, 지금 이 스티어링 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스티어링 휠은 스티어링 휠 감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스포츠, 컴포트, 이런 식으로 스티어링 휠 감도를 별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 모드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보통 내 모드는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 설정을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계기판이 바뀌죠. 트랙 계속 바뀌죠. 그리고 드래그, 그리고 눈길, 빗길, 이런 식으로 계기판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별로 계기판 테마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포니 아이콘 있죠? 요거 누르면 클러스터 외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쪽에 따라서 여기서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주행 모드에 따라 변경으로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일반, 스포츠, 트랙, 여기서도 계기판 구성을 아예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와, 트랙은 거의 RPM 게이지만 볼 수 있게끔 해놨군요. 이렇게 계기판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뭐 높이 깊이감이 깊진 않지만 정말 작은 수납함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쪽에 USB 타입 A 포트와 12V 파워 아울렛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지난번 GT 모델 시승했을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변속기 잡는 맛 정말 좋아요. 아까 주행 모드에서 보통, 그리고 내 모드,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바로 가는 이렇게 구성이거든요. 근데 이쪽 변속기에도 S가 있어요. 그래서 D 레인지에서 더 내리면 S 모드까지 드라이브 모드를 적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컵홀더 2개가 위치를 하고요. 주차 브레이크는 사이드 방식,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센터 콘솔 안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 USB 타입 A 포트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사이즈는 차량 크기를 생각하면 그래도 무난한 사이즈의 센터 콘솔 사이즈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12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뱅 앤 올루슨 사운드 시스템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 제가 머스탱 시승했을 때 오디오 테스트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뱅앤올러슨 네이밍이 그래도 들어가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피커 구성 그리고 들려지는 음량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량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그렇죠, 포드에서 판매하는 모델 중에 가장 좀 작기 때문에 스피커가 굉장히 좀 많이 울려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쿠페 모델만 볼까요? 165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옵션 구성에서 차이가 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익스테리어 쪽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익스테리어 부분에 GT 배지가 적용이 됩니다. 측면 휀다 쪽은 5.0이라는 배기량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후면에서 아무래도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배기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5.0 GT 모델 같은 경우는 쿼드 배기 시스템이 적용이 되거든요. 여기에 액티브 밸브 퍼포먼스 배기 시스템이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구성인데, 이 2.3 에코부스트 모델은 듀얼 배기 시스템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기구를 이제, 그러니까 머스탱 차량을 뒤에서 보면 배기구가 쿼드인지 듀얼인지 보면 2.3인지 5.0인지 차이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쪽, 좀 전에 5.0 GT 배지가 적용이 되어 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0 모델과 2.3 모델의 휠 타이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면 프로토 쪽 보시면 브레이크 시스템도 변경이 됩니다. 5.0 GT 모델은 이제 브렘보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관련 부분을 보면 뭐 모델 네이밍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엔진 배기량의 차이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2.3 에코부스트 직렬 4기통 2.3L, 그러니까 싱글 터보 엔진이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5.0 같은 경우는 이제 V8 자연흡기 9.0L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사운드가 매력적인 엔진이었죠. 지나가는 것도 머스탱인데, 와. 그리고 GT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 고강도 프론트 스프링, 엑슬비 토센 리어 엑슬, 그리고 대형 리어 스웨이바까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T 모델은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약간 성능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 구성인데, 사실상 실내 구성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좀 전에 이제 1열 실내 옵션 구성 설명드릴 때 이쪽 센터 페시아의 송풍구에 이제 GT 모델 같은 경우는 게이지 팩이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 온도 게이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이제 2개 들어가는데, 2.3 에코부스트는 송풍구 구성으로 들어가는 구성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일단 5.0과 2.3 실내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8 5.0 GT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차량 스펙, 이런 파워트림 구성, 그리고 옵션, 퍼포먼스 패키지 들어가 있는 구성 이런 거만 보면 상당히 이제 폭발적이고 굉장히 고성능의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타보면 그렇죠, 가속 페달을 급전기하고 막 이러면 이 무시무시한 출력을 이제 이 차량이 이제 이겨내면서, 그리고 운전자가 이겨내면서 이렇게 주행하는 기분이 좋지만, 정말 일상적으로 주행하면 정말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굉장히 여유로운 주행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많이 돋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머스탱 이 모델의 이미지랑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느낌이고, 2.3 에코부스트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러니까 여유롭고 부드러운 주행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거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터보 엔진까지 물려져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전개했을 때 반응도 조금은 좀 빠른 느낌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직전에 시승했던 5.0 V8 자연흡기 엔진, 뭐 자연흡기 엔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주행 느낌을 주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그거랑 비춰서 보면 2.3은 표현을 하자면 좀 더 거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거친 느낌이면 머슬카랑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머스탱이 이제 미국 현지 내에서 이 머슬카로 이제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뭐 미국에서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미국의 이런 문화와 어떻게 보면 이 5.0 V8 엔진에 적용된 이런 시스템 구성이 좀 더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3은 5.0에 비해서는 좀 더 뭔가 거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좀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초반부터 막 하는 느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량에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유지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유류비도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다 이제 세금 부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2.3 에코부스트의 판매량이 이제 좀 높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지금까지 시승하면서 가장 이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모델이 바로 이 머스탱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머스탱 차량 시승기에서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어느 분한테도 되게 댓글 자세하게 달아드린 분이 있는데, 이런 미국식 이 머슬카, 이렇게 부드럽고 여유로운 주행을 좀 좋아하시는 성향이라고 하시면 머스탱 5.0 GT 모델이 좀 더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랑 별개로 그냥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초반부터 이렇게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도 내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는 이 드라이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2.3 에코부스트가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5.0이 좀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배기음이 상당히 좋아요. 우선 과속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머스탱 2.3 에코부스트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맥퍼슨 스트럿, 후륜은 인테그랄 링크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5.0 GT 모델이랑 동일한 구성이죠.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보통으로 설정한 후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야, 지난번이랑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이 2.3 에코부스트 모델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나마 이 시트가 조금 쿠션감이 있어서 이 완벽하게 탄탄한 느낌이 조금 덜한 거지,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정말 상당히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의외인 게, 지난번 5.0 GT 모델은 이렇게까지 탄탄한 승차감을 만들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일단 만들어 줍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 방지턱 구간에 들어오면서 탄탄함의 정도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량을 어제 저녁에 일단 받았는데, 저녁에 받아서 테스트 주행을 좀 해본 결과로는 이거 왜 이렇게 탄탄해졌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난번 시승했던 5.0 모델과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도 보면 시트가 고정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후륜 쪽에 거의 바운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여기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거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 익스플로러 2.3 시승했을 때 서스펜션이 굉장히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는데 라는 좀 의외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현재 이 머스탱 2.3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스펜션 세팅으로 보면 승차감 쪽보다는 이 스포츠 드라이빙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만들어줘요.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차이는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더 탄탄해질 것 같은데? 스포츠 플러스로 놓으니까 직전에 이 보통 모드로 놨을 때는 뒤쪽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 타고 내려갔을 때 바운싱 한 번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 한 번 정도 들어갔던 이 바운싱 자체까지도 완벽하게 사라진 기분이 들어요. 정말 탄탄하게 더 맞아주는 기분이 나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이하네. 여기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더 탄탄해졌네. 다시 그러면 보통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네요. 좀 차이가 있네요. 다시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고. 이 확실한 거는 아까 보통 모드로 놨을 때보다 스포츠 플러스로 변경을 하니까 이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이 좀 더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뒤가 상당히 탄탄해졌습니다. 일단은 이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 가속 페달을 전개했을 때 반응 부분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이제 그런 주행 느낌과 더불어서 이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상당하게 좀 탄탄하게 받아주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좀 더 박진감, 스포츠 드라이빙은 2.3 모델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드라이빙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5.0은 상당히 여유롭고 정말 부드러운 주행이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2.3 모델이랑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기어를 내려서 이게 상당히 탄탄한데? 그러니까 직렬 4기통에 2.3L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 GT 모델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전자가 좀 감당이 되는 세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핸들 조향, 스티어링 감각은 스포츠 플러스로니까 세팅 안 되는군요.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내리고 1단으로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군요. 6천까지 가면 6천까지네요. 와, 여기도 하나, 두 개, 세 개. 아우, 야. 일단 이 S 플러스 모드로 내렸을 때 주행 느낌만 보면 확실하게 보통 모드로 세팅됐을 때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이 좀 더 확실하게 좀 올라옵니다. 일단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 자체가 주행 모드별 변화의 폭은 확실하게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시승했던 5.0 GT 모델이랑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2.3 에코부스트 모델이 이 주행했을 때 주행 모드별로 이 서스펜션 대응 부분은 차이가 좀 이 몸으로 좀 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5.0 GT 모델 같은 경우는 초반에 달렸을 때 저속 구간에서는 부드럽고 여유롭고 정말 편안한 주행 느낌을 주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속도를 높여서 고 RPM으로 영역으로 밀어붙이면 차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나갑니다. 그게 구분점이 두 세팅 차이가 확실하게 좀 존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서스펜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도 이 서스펜션 구분점이 엔진 출력이 너무 세니까 이 운전자가 실제로 느끼기는 게 조금은 덜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2.3 에코부스트는 일단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 덕분에 주행 모드별로 변화의 폭이 확실하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게 일단 지난번 시승했던 5.0 모델이랑 차이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일단 2.3 에코부스트는 초반부터 후반, 그러니까 저속 영역에서 고속 영역으로 올라갔을 때까지의 이 주행 느낌은 일관적이에요. 굉장히 탄탄하고 스포츠 주행 느낌을 잘 살려주는 드라이빙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일관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5.0은 저속과 고속 영역에서의 느낌이 확실하게 참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게 일단 2.3 에코부스트 그리고 5.0 GT 모델의 어떻게 보면 가속 성능 그리고 드라이빙 차이,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보면 5.0이 좋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나는 일관되게 스포츠 드라이빙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럴 때는 2.3 에코부스트 모델이 좀 더 스포츠 드라이빙을 좀 더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5.0 GT 모델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리고 여유로운 가속을 즐기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마음 먹고 달릴 수 있는 공간에 가서는 엔진 출력을 정말 최고로 끌어올려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주행 성향까지 다 포함되는 게 GT 모델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 가속성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로 변경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럭스, 안정감이 정말 좋아요. 일단 터널 끝날 때까지의 속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기준점을 잡는 속도보다 한 8km 정도가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승했던 5.0 GT 모델과 저 터널 구간 테스트 영상 같이 보도록 하시죠. 플럭스, 아무래도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5.0 GT 모델의 어떻게 보면은 이 속도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특이한 게, 좀 전에 코너링 가속성 테스트 했을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게 상당히 탄탄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게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주행 모드별로 변화의 폭은 정말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주행했을 때 가장 크게 좀 좌우를 하는데, 터널 끝나서 이제 급격하게 코너로 들어가는 구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정감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 주행, 스포츠 드라이빙 쪽의 안정감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 직선 구간을 달려보니까 좀 더 명확해진 건데, 아무래도 직전에 5.0 V8 엔진 시승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차량은 이제 출력이 정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급전개하면 정말 속도를 고속 영역까지 밀어붙여주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거든요. 근데 현재 2.3 에코부스터는 속도를 이제 밀어붙여서 올려주는 데까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체감적인 속도보다는 실제 속도 영역이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주행했을 때 이 체감적인 느낌, 주행했을 때 이 드라이빙 느낌, 그리고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이런 소음, 이런 것들은 와, 이 차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속도계를 보면 그렇게까지 확 올라가는 속도는 아니에요. 그게 일단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5.0 모델은 이렇게 편안하게 나가는 것 같지 해서 속도를 보면 속도 영역이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일단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변속기를 제가 이 터널 구간 시작했을 때는, 아까 코너링 가속 성능 했을 때는 D레인지에 놓고 스포츠 플러스로만 세팅을 해서 주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 한 6000rpm 정도에서는 자동으로 이제 변속이 되는데, 변속기를 완전히 내려서 S 모드까지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 놓으면 이게 여관에서 변속을 해주진 않습니다. 정말 운전자가 직접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이 적극적으로 RPM을 고그 영역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로직이 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드라이빙을 하시려면 S 모드까지 완전히 내린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정도만 와도 이 주행했을 때의 드라이빙 느낌은 상당히 좋다, 일단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선 구간 달리면서 좀 느껴지는 건, 이 가속을 했을 때
배기음보다는 엔진 쪽에서의 이 음색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타입인 것 같아요. 이 GT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음도 회전하는 그 엔진 회전음도 좋았고, 배기로 이제 플랩을 많이 열었을 때 배기음까지 좀 완벽하게 좀 조화가 좀 좋았었는데, 2.3 에코부스트는 엔진음, 그러니까 운전자 바닥 쪽에서 좀 들려오는 소음이 좀 더 크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 들려오는 소리보다는 그래도 음색 자체는 약간 중저음으로 빠져 있어서, 뭐 정확히 따지면 5.0보다는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배기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엔진음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드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 5.0 GT 모델 시승기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좀 인상이 좀 많이 깊어 있었던 모델이라서 오늘 2.3 에코부스트 모델 사실상 크게 기대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스포츠 드라이빙 쪽에서도 좋은 드라이빙 느낌을 좀 만들어준 모델이라서 상당히 재미있었던 촬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속성 테스트 했을 때도 제가 GT 모델과의 성향 차이를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두 가지의 모델을 시승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일단 머스탱이라는 모델 네이밍, 그리고 머슬카, 미국의 문화, 이런 것만 봤을 때는 5.0 GT 모델이 좀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5.0 GT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아무래도 이 고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속과 고속 영역에서의 주행 느낌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일단 저속 구간에서 속도 영역이 그렇게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을 해 보시면 부드러운 이 회전 질감, 주행 느낌, 거기에다가 배기량이 높은 모델이라 여유로운 가속 성능까지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반면에 속도 영역을 좀 더 높여서 RPM을 좀 높게 사용을 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드라이빙을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무서운 모델이 바로 이 5.0 GT 모델이에요. 그만큼 저속과 고속 이 영역에서의 주행 드라이빙 느낌은 다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 에코부스트 모델은 고속과 저속 영역 상관없이 초반부터 고속 영역까지 정말 일관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이제 대충 어떤 차량인지가 이제 구분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은 일단 부드럽고 여유로워요. 그게 2.3 모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기음 같은 경우는 자연흡기 V8 엔진 배기음을 사실상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본인이 어떤 취향인지를 보시고 이 머스탱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You won't ever find me at a club, cause if I ever tried to cut a rug, by the time the night is done, you will know that I'm a strange one. I don't ever know what to do, how to find a beat, how to groove, but I dream about finding you. You make me wanna sway, and you'd say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I don't care about where or when, pick a song that never ends.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Close your eyes, just move your body. If you only knew what it's like to feel like you have all eyes.
on every little